안녕하세요. 오늘 IT 보안 그리고 AI 분야 이쪽 최신 동향을 좀 빠르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뉴스 기사나 보고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요. 정말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뭐 복잡한 사이버 위협의 실체라던가 AI 산업의 어떤 큰 변화, 또 새로운 개발 도구까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펼쳐보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국내 기업 소식부터 좀 보죠. 그 CJ그룹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아, 네. 여기서 디지털 서명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디지털 서명 유출. 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디지털 도장 같은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이 회사에서 만든 진짜다. 정상적인 파일이다. 이걸 딱 보증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신분증이나 아니면 정품 인증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커 손에 넘어가면 해커가 만든 악성 코드를 마치 정상 프로그램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시킬 수가 있게 돼요. 와, 그럼 사용자는 그냥 믿고 실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유출이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아, 더 심각한 이유요? 네, 그 유출 주체로 북한 해킹 그룹 김숙희가 지목되고 있거든요. 아, 김숙희요? 근데 이 그룹이 훔친 서명을 이용해서 한국기계연구원 같은 다른 기관을 공격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CJ에서 유출된 걸로 다른 기관을 공격한다고요? 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죠. 한 기업의 문제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그 공급망 보안 이게 중요하네요. 물론 CJ 측에서는 내부 개발용 서명이었고 뭐 알자마자 바로 폐기하고 신고했다고는 하는데 네, 뭐 대응은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럼 이런 공급망 문제 말고 또 다른 보안 이슈는 없었나요? 아, 있었죠. 아주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스에이드라는 기업용 IT 서비스 관리 솔루션, ITSM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스에이드요? 그 뭐 하는 솔루션이죠? 기업 내부에서 쓰는 건데요. 뭐 IT 지원 요청 처리하거나 회사 자산 관리하거나 뭐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는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랜섬웨어 그룹들이 아주 좋아하는 타겟이기도 하고요. 그런 중요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좀 심각했나요? 네,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그 시스에이드 9버전 23.4.40 이하 버전에서 발견된 건데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치명적인 건 네. 로그인 없이도 시스템 내부 파일을 읽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XXE라고 부르는 기법인데요. 네. 로그인 없이 파일을 읽은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 XXE라는 취약점을 통해서 가능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읽어드린 파일 중에 시스템 관리자 비밀번호가 그냥 평문으로 저장된 로그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관리자 비밀번호가 암호화도 안 되고 그냥 파일에 적혀 있었다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시스템 설치 초기에 생성되는 특정 로그 파일에요. 관리자 계정이랑 비밀번호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아, 와, 세상에. 그래서 공격자는 이 XXE 취약점으로 먼저 이 로그 파일을 딱 읽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알아내고. 그걸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취약점, 이건 인증 후에 가능한 명령어 주입 취약점인데 CV20252778 이걸 이용해서 결국 원격 코드 실행, 즉 RCE까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시스템을 그냥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된 거죠. 로그인 없이 파일 읽기. 거기서 평문 비밀번호 찾고 그걸로 로그인해서 시스템 장악까지. 와, 진짜 아찔한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보안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보안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고 시사이드 측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자, 그럼 이제 AI 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 보안 이슈만큼이나 이쪽 변화도 정말 빠른데요. 네, 맞아요. 특히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이 둘의 관계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 들었어요. 오픈 AI가 MS한테 주는 수익 배분 비율, 이걸 낮추려고 한다면서요. 지금 20%인데 뭐 2030년까지 10%로 줄일 계획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율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오픈 AI가 최근에 조직 구조를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조직 구조요? 어떻게 바꾸는데요? 비영리 이사회가 영리법인을 통제하는 공익기업 PBC라고 하죠. Public Benefit Corporation. 이걸로 전환하려고 시도 중이에요. 공익기업,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수익 배분율 조정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PBC 구조로 가면 오픈 AI의 독립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거든요. MS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뭐 그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근데 MS는 오픈 AI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잖아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계약상으로 뭐 기술 사용권이나 클라우드 독점권 같은 것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계약은 2030년까지 유효하고 말씀하신 대로 MS는 IP 사용권이랑 애주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MS가 아직 오케이 사인을 하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뭔가 거대 기업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AI 산업의 어떤 자본 구조나 파트너십 역학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큰 그림의 변화와 함께 AI를 개발하는 방식 자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레터에서 AWS 랩스의 에이전트 스쿼드라는 프로젝트가 언급됐던데 이건 뭔가요? 아, 에이전트 스쿼드.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예요. 이름에서 약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스쿼드, 분대. 분대요? 그럼 여러 AI가 같이 일하는 뭐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여러 전문 AI 에이전트들을 뭐랄까 한 팀처럼 분대처럼 조직해서 협력하도록 관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오픈 소스고요. 여러 AI가 협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협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좀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요. 에이전트 스쿼드가 먼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A 에이전트가 잘하겠다. 저 부분은 B 에이전트가 전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AI에게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걸 뭐 지능형 라우팅이라고 부르고요. 오. 네. 그리고 여러 AI랑 대화를 주고받아도 대화의 맥락을 계속 유지해 주고요. 컨텍스트 관리, 또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각자 맡은 일을 조율하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정말 훨씬 더 똑똑하고 뭔가 복잡한 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주 정교한 챗봇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고객 지원 업무를 자동화한다거나 뭐 이커머스에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을 더 잘한다거나 이런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AI 모델로는 좀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에이전트 스쿼드?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CJ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경로로 확산되는 공급망 보안 위협이 있었고 네, 시스헤드 사례처럼 기업 내부 시스템에 그런 치명적인 취약점들이 결합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 AI와 MS처럼 거대 AI 기업 간의 어떤 전략적인 관계 변화, 힘겨루기 조짐도 보이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스쿼드처럼 여러 AI가 협업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개발 패러다임까지 등장하고 있죠. 정말 숨가쁘게 변하고 있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시스헤드 사례처럼 기존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취약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네. 동시에 에이전트 스쿼드처럼 AI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은 이 보안 태세 강화와 AI 기술 도입,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가져가야 할까요?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